조상훈의 뉴스 픽.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물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노조활동과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손배소, 가압류의 사슬은 유성기업,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까지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손배소, 가압류가 노조의 존립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넉넉히 있는 사이에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두산중공업, 배달호 등 많은 노동자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폭력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 큰데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공장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현재까지 총 116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천문학적인 항소 비용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에 한 분입니다. 천우봉 법규부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보도에 따르면 그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된 금액이 130억 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예. 다른 보도를 보면 116억 원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또 판결은 9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의 배상금입니까? 회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이요. 예. 전체 그 17건에 있는데요. 17건이요. 예. 현재까지 그 1심 판결한 사건이 6건입니다. 6건이고, 여기에 132억 1,100만 원이고요. 예. 90억 금액도 여기 132억 1,1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손배액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건의 금액이 다른데 이 6건이 지금 1심 판결이 났고요. 예. 이걸 모두 합하면 132억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그 일단 현대차가 제기하고 울산지방법원이 판결한 그 손해배상 소송 혹시 항소를 하셨습니까? 예, 항소는 이 송달이 도착한 지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서요. 이 항소는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예, 항소는 하셨고요. 예. 예. 뭐 소송 관련해서 인지대나 송달료 등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얼마를 혹시 지출하셨는지요? 1심 판결난 사건 중에 6건에 대해서요. 예. 한 7,350만 원 정도 인지대값을 지출을 했습니다. 인지대만 7,350만 원이요? 예. 그런 비용들은 혹시 노조에서 지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또 방법을 강구를 하셨습니까? 그 저번 대의원대에서 조합원 1인당 그 특별 결의 기금으로 해서요. 예. 10만 원을 착취를 했고요.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각출을 해서 인지대를 내셨군요. 예, 그다음에 뭐 법률 기금 모금 운동식으로 예. 조그만하게 아마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총 17건이고요. 그 중에 현재까지 6건만 이제 1심 판결이 났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판결이 안 된, 1심 판결조차 안 된 11건도 대부분 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로 들어가 있는데요. 17건이고, 조합원 323명에 대한 70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되어 있고요. 예.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10건의 손배 소송이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전체 조합원 수만 한 680명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가 이 손배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1심 판결 난 것만 132억이라고 하셨는데, 예. 판결이 나지 않은 11건이 되겠죠? 예. 예. 그 금액은 지금 청구액이 도합 얼마나 됩니까? 그 앞전에 판결한 6건까지 합하면 한 235억 정도가 회사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235억 원이요? 예. 예, 그 중에 6건으로 지금 132억은 1심 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금액이 또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저는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7천만 원 넘게 지금 6건만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가 들었다고 하셨는데, 예. 궁금한 게 그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7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 금액도 감당하기 힘들었고, 지금 당장 변호사비를 치를 수 있는 그에 대한 여유에 대한 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예. 법률단에 이 변호사비는 지금 빚으로 해서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이제 빚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소송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정규직 노조와 함께 이제 양말도 파시고 또 보험 물병도 팔고 그런 얘기 좀 들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뭐 어떻게든 회사가 제기한 손배소송이요. 저희 조합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 지금 현장 분해하면서 양말이고 보험병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규직 노조만 본다면 현대차 노조가 이제 규모도 크고요. 뭐 노조 살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정규직 노조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손해배상에 들어간 680명 중에 정규직 조합원들도 소수의 조합원들이 있거든요. 예. 소수의 조합원도 있고, 울산 민주노총 지역본부 차원에서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운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제기한 쪽에서 그 피고와 잘 협의가 되면 이제 그 소송 자체를 철회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교섭의 자리에서 이런 해결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지에 이렇게 전문학적인 손해배상 판결이 난 사건, 그것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라는 요구, 이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게 법원 판결 따르라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판결을 안 따르는 회사에다가 돈을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저희는요, 대법원 법을 지키라고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고 불법 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이제 검찰 경찰에다가 고소 고발도 했었는데요. 예. 이 검찰 경찰에서는 이 현대차라는 자본을 기소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이 돈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그 법을 움직이고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무죄를 주장해서요. 투쟁에 저희가 이제까지 법을 지키라고 투쟁했던 정당성을 알려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고 회사에다 촉구를 했고 회사가 이걸 이행하지 않자 법적인 그런 수단도 강구를 하셨는데 회사는 법으로 하려면 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법기관에서 지금 기소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이신데 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현대차 사측의 입장 받겠다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 사측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서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그 채용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용 기준에 따라 선별하겠다는 게 그 회사 입장인데요. 작년 16차 교섭 때까지 회사가 제기한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안은요 2015년까지 2,700명 이게 자연 감소 인원이거든요. 예. 자연 감소 단협을 위해서 당연히 뽑아야 하는 인원인데 불구하고 마치 불법 파견 해결을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예. 여전히 회사는 불법 파견을 문제 해결보다는요 어떤 그 불법 파견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지금 회사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앞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좀 적극적으로 펴시겠다고 했는데요. 잘 하셔가지고 좀 사회적인 여론이라도 좀 현대차의 좀 각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좀 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어려우신 가운데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법규부장 맡고 계신 천우봉 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이게 노동자들에게 이 가압류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당성과 또 그분들의 어떤 생계 문제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정상 참작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찰에서 걸려 있는 부분, 또 메리츠화재에서 걸려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께 저희가 선처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최재현 의원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경기도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가 해결되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쌍용자동차 파업에 따른 국가와 회사 쪽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액수가 무려 281억 원에 이르고 있어 쌍용차 문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쌍용차 조업원들에게 제기한 손배 가압류 소송이
정부가 제기한 건은 7월 25일 선고, 회사가 제기한 건은 7월 29일 최종 결심과 8월 초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내몰린 쌍용차 조합원들을 절박하고 시급하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노동자에 가해지는 손배 가압류 소송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법원 선고 이전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쌍용차가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경기도 의회 도의원들의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네, 파업 같은 그 쟁의 행위를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 이게 몇몇 현장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안하신 분입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이신데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종강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개인적으로 본다면 국민일보 파업 때 강연 오셨던 때 뵙고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식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칭 손배 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 모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모임 구상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제안을 처음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은 역사학자인 한홍구 교수인데요. 한홍구 교수님이요. 예, 그러니까 평화박물관에서 상임이사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한홍구 교수가 한 1년 반쯤 전부터 저를 만나면 항상 이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 문제를 주로 다뤄온 사람으로서 역사학자로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게 내심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구체적으로 사건이 몇 개가 터져서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노동운동을 굉장히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무기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천박한 행위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불거졌고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43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에 이제 시민들 중에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10만 분의 1씩 이걸 감당하자 그러면서 4만 3천 원을 언론사에 보낸 시민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그동안 이런 고민을 같이 해왔던 학자, 변호사, 노동운동가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최근에 이제 급속히 모이게 된 겁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런 가압류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위로도 하고 이런 한 100명 이상이 모이는 1박 2일의 행사를 치러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학술적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보자 이런 안이 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기구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예. 이 기구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 이런 표현을 언론이 사용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사정 기구처럼 이런 무슨 공공적 기구가 하나 또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언론인도 있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문제 관심이 있는 운동단체가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동자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이 손배 가압류 이로 인한 고통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기억나는 경우는 두산중공업 배달의 열사가 가압류 당한 노동조합 간부 대의원이었는데 분신 자살한 사건이 2003년도인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때 언론사에서 2달 동안에 4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가압류 당한 활동가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언론사에서 취재한 그 테이프를 보니까
배달의 열차 사건에 대해서 서울 한 대학교의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건에서 부산중공업 회사는 채권자이고 배달의 씨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빌려간 노동자가 회사에 그 돈을 갚지 못한 것이 부담이 돼서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회사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난 이 사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학자가 이런 말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 노동자가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 파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인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게 용인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회적 의지가 모아진 거죠. 예. 사실 그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당연히 이제 불가능한 액수인데요. 제가 아는 발전 노동자, 간부 노동자는 2번 파업했다가 혼자 가압류당한 금액이 102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 그것은 이 노동자가 앞으로 평생 버는 수입의 102억 원을 회사 몫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압류 조치한 뒤에는 거의 대부분 그 노동자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합니다. 예. 사표 쓰면 가압류 해제해주겠다. 당신이 102억짜리 사표 하나 쓰는 거다. 어떤 게 가족들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봐라. 이런 회유책을 대겠습니다. 예. 회사도 금전적으로 그것을 배상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수단을 악용하는 거죠.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본 노동자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철도 노조가 102억 정도를 배상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철도 노동조합이 그 102억 원을 배상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회사가 이런 소송 제기하는 이유, 법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판사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배상할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판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좀 배경이 복잡한데요. 한국 사법고시 역사상 노동법이 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과목을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굳이 노동법 과목을 선택하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노동법을 볼 수 있는데 예.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법은 기업법에 비해서 공부해야 할 분량이 10배쯤 돼요. 그러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 1차 시험에 노동법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예. 2차 사법시험에 노동법이 출시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노동법을 안 가르칩니다. 중국에 있는 법과대학 중에서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이 제가 아는 대학 범위 내에 한 3대학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대학이었다가 2개가 늘어난 건데 예. 대학에서 노동법 가르치지 않고 사법시험에 출시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서 또 이게 선택 과목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마저도 선택 과목. 그러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는 판검사, 변호사로 법조계에서 출세하는데 노동법이 별로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공부하지 않아요. 예. 제가 10년쯤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첫날 제가 근로기준법을 강의했거든요. 강의 끝나고 평가회에서 연수원생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 중에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거기 가서 처음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곧 판검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법연수원생 중에서는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그래도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고 소수에 예. 노동법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더 많은 연수원생들은 사실 노동법을 공부할 기회가 거의 전혀 없는 채 그냥 법조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 문제는 이게 대표적인 사회법 사건인데 노동법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법조인들이 노동 문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지민법, 민법 개념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했다는 학자들조차 노동자가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경제 손실을 끼친 것을
노동자가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지 못한 거와 똑같은 원리로 본다. 이런 정말 아주 한심한 이런 해석을 법조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때에 이제 가압류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채권 회사들이 그 신용불량자나 그 채권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월급을 가압류하거나 이런 게 가압류거든요. 예. 근데 노동자가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으로 파업을 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와 똑같은 원리로 가압류를 한다. 이건 옳은 게 아니죠. 근데 예.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걸 한국 사회의 지식인, 학자, 법조인들이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예. 우리 현실을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조나 노동자 상대로 한 이런 손배수 가압류, 예, 많이 OECD 있습니까? 가입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요. 예. 그다음에 간혹 그런 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긴 하지만 가압류하는 재산이나 금액의 범위가 거의 상징적으로 노동자의 실제 생존이나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예. 한국처럼 노동자가 실제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정도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는 다른 나라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이런 현실 때문에 그 사회적 대화기구 손잡고 앞으로 활동이 좀 기대되는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한번 치를 거고요. 근데 가능한 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행사를 늦어도 2월 중에 우리가 치를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원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와서 직접 증언대회, 보고대회를 한번 치르고 그것에 이제 부응하고 응답하는 이런 형태로 지식인, 법조인, 학자들이 대책을 마련하는 학술 토론회를 이렇게 개최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 일정이 이제 설 연휴하고 막 맞물리면서 좀 촉박해졌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기구를 하나, 그 손배 가압류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하나 출범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 손잡고 이 명칭은 잘 정했다. 이런 칭찬도 우리가 했어요. 손배 가압류를 잡자. 이건 오히려 우리가 이제 부여한 그 단체명이었으니까 지금 물론 가칭이지만 그래서 언론사의 도움도 우리가 많이 이제 바라고 있고요. 가능하면 언론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기획물을 이렇게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그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기구에 같이 참여하고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 이유는요. 예. 결국 이게 법제화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입법화돼서 이런 불합리한 노동운동 탄압 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법 체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활동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 저지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제안하신 성공회대 노동대학의 하종강 학장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얘기해요. 예, 시간이 많지 않지만 김용민 PD와 함께 현실 짤막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하종강 학장이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2003년에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가 손해배상 가압류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분신 자살했고 같은 해 10월에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그리고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위원장도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노사정은 손해배상 가압류를 자제하자는 사회적 합의까지 했는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2003년인데 지금은 2014년입니다. 예. 11년 지난 새 더 악화됐습니다. 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종강 학장의 말대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